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너무 오랜만에 업로드입니다. 네,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기다리셨죠? 네, 많이 기다리셨을 테니까 얼른 읽을게요. 36. 가드너 일가의 방문. 제임씨나 아주머니한테는 인도 도장이 찍힌 편지가 왔고요. 스텔라에게는 3통, 프리스에게는 2통, 그리고 나한테는 조가 보낸 두툼한 편지 한 통이 있네. 앤, 너한테는 회보 하나밖에 없는데? 필이 아무렇게나 건넨 얇은 봉투를 받으며 앤이 얼굴을 붉히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몇 분 뒤 필이 고개를 들다가 꼼짝 않고 있는 앤을 보았다. 앤, 무슨 일이야? 젊은이의 친구에서 내가 2주일 전에 보낸 짧은 글을 실기로 했대. 앤은 늘 잡지에 글이 실리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보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앤 셜리, 정말 대단한 일이다. 어떤 글이었는데? 언제 실린대? 원고료는 주겠대? 10달러짜리 수표를 보내왔어. 그리고 편집자가 내 작품을 더 보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어. 그럼 보여주고 말고. 상자에 예전에 쓴 소품이 있었어. 그걸 다시 손봐서 보냈는데 스토리가 없는 글이어서 그쪽에서 실어줄 줄은 몰랐어. 앤이 에이버릴의 속죄때의 씁쓸한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다. 필이 물었다. 10달러는 뭐 했을 거야, 앤? 우리 시내에 나가서 취하도록 마시자. 함부로 써버릴 작정이야. 더러운 돈은 아니지만 베이킹 파우더 회사에서 받은 그 끔찍한 돈이랑은 다르잖아. 그 상금은 옷을 사는데 썼는데 옷을 입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더라고. 앤이 쾌활하게 말했다. 패티의 집에 진짜 작가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 프리실라가 말했다. 그건 큰 책임이지. 제임씨네 아주머니가 진지하게 말했다. 프리실라도 똑같이 진지하게 말했다. 정말로 그래요. 작가는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죠. 언제 어디서 사고를 칠지 모른다니까요. 앤도 우리 이야기를 쓸지 모른다고요. 언론에 실릴 글을 쓸 능력이 있다는 것은 큰 책임이라는 뜻이었어. 그리고 앤도 그걸 깨닫기 바란다. 내 딸도 외국에 선교 나가기 전에 소설을 썼지만 지금은 더 높은 목표에 관심을 쏟게 되었지. 그 애는 자기 좌우명이 내 장례식에서 읽을 때 부끄러울 글은 한 줄도 쓰지 말자라고 했어. 앤도 글 쓰는 일을 할 거라면 그걸 좌우명으로 정하면 좋을 게다. 엘리자베스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웃음을 터뜨렸지. 그렇게 잘 웃는 아이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어. 그런 결정을 내려주어서 나야 고맙지만. 난 그 아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하지만 안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단다. 제임씨네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주머니는 이 아가씨들이 뭐가 그리 우스워서 깔깔대는지 알 수 없었다. 온종일 앤의 눈이 반짝거렸다. 머릿속에 문학에 대한 야망이 싹트고 꽃을 피웠다. 제니 쿠퍼의 파티에 갈 때도 그 유쾌한 마음이 계속되었다. 앤과 로이 바로 앞에서 걸어가는 길버트와 크리스틴을 봤지만 반짝이는 소망의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해도 크리스틴의 걸음걸이가 예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길버트는 저 여자 얼굴만 보나 봐. 남자는 다 그래. 앤은 못마땅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로이가 물었다. 토요일 오후에 집에 있을 거예요? 네. 어머니와 누이들이 당신을 만나러 갈 거예요. 순간 오싹해지는 듯한 느낌이 앤에게 밀려들었다.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었다. 로이의 가족을 만난 적이 없었다. 앤은 로이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차렸다. 어쩐지 마음이 서늘해졌다. 그분들을 만나면 반가울 거예요. 앤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과연 그럴지 의심스러웠다.
물론 반가워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실연이 아닐까? 앤은 가드너 집안에서는 아들과 오빠가 앤에게 홀려 있다고 생각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번 방문은 로이가 고집했을 게 분명했다. 앤은 로이의 어머니와 누이들에게 평가받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이 앤을 찾아오겠다고 한 것은 그 집 식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평소 모습대로 보여줘야지.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을 테야. 앤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토요일 오후에 어떤 옷을 입을 게 좋을지 걱정스러웠다. 머리를 높이 올리는 새 스타일이 예전 머리 모양보다 더 어울릴까? 이런저런 생각에 파티는 엉망이 되었다. 그날 밤, 토요일에는 갈색 시폰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전처럼 하겠다고 결정했다. 금요일 오후 레드먼드 대학에는 강의가 없었다. 스텔라는 수학 학회에 낼 논문을 쓰느라 거실 구석에 놓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바닥에는 쓰다 버린 종이가 잔뜩 널브러져 있었다. 스텔라는 논문을 다 쓴 다음에 쓰레기를 치워야지. 안 그러면 한 줄도 못 쓰겠다고 했다. 앤은 면 블라우스와 모직 스커트 차림으로 집에 걸어올 때 바람이 불어서 머리 모양이 헝클어진 채로 계단에 앉아 새의 뼈로 세라 고양이와 장난을 치고 있었다. 조지프와 러스티가 앤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프리실라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큼직한 앞치마를 두르고 코에 밀가루 반죽을 묻힌 프리실라가 방금 장식한 초콜릿 케이크를 제임스나 아주머니에게 보여주려고 거실로 나왔다. 이 쾌적한 순간, 현관문에서 문고리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필은 그날 아침에 주문한 모자가 배달된 줄 알고 얼른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 앞에는 가드너 부인과 딸들이 서 있었다. 앤이 벌떡 일어나자 고양이들이 화를 내며 무릎에서 내려갔다. 앤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새 뼈다귀를 자기도 모르게 왼손으로 바꿔들었다. 프리실라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가야 했지만 정신이 없어서 초콜릿 케이크를 난로가에 놓인 소파 쿠션 밑에 놓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스텔라도 정신없이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제임스나 아주머니와 필만 당황하지 않았다. 그들 덕분에 곧 모두 앤까지도 편안히 앉을 수 있었다. 프리실라는 앞치마를 벗고 코에 묻은 반죽도 닦고 내려왔고 스텔라는 테이블 주변을 다 치웠으며 필은 가벼운 대화를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었다. 로이의 어머니인 가드너 부인은 키가 크고 날씬한 미인으로 멋진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약간 꾸민 듯한 다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얼라인 가드너는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지만 다정한 태도는 없었다.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거만하고 선심 쓰는 채 하는 걸로 보이기만 했다. 도로시 가드너는 몸집이 가늘고 쾌활하고 약간 사내 같은 아가씨였다. 도로시는 로이가 가장 좋아하는 누이여서 그녀가 앤한테 따뜻하게 대한다는 것을 앤은 알고 있었다. 눈이 갈색이 아니라 더 진했다면 로이와 꼭 닮았으리라.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긴 했지만 도로시와 필 덕분에 그들의 방문은 꽤 잘 풀려나갔다. 뜻하지 않은 두 가지 일이 벌어진 것만 빼면. 러스티와 조지프는 저희들끼리 쫓고 쫓기는 놀이를 시작해서 가드너 부인의 비단 드레스 위로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가드너 부인은 손에 쥐는 안경을 눈에 대고 생전 처음 고양이를 보는 사람처럼 뛰어오르는 고양이들을 살폈다. 웃음이 터져나와 목이 막힌 앤이 최선을 다해 사과했다. 가드너 부인이 의아하다는 말투로 물었다. 고양이를 좋아하나요? 앤은 러스티를 좋아하긴 해도 특별히 고양이를 좋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드너 부인의 말투가 신경에 거슬렸다. 문득 길버트의 어머니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남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마리를 키운 일이 떠올랐다. 귀여운 동물이잖아요.
앤이 심술궂게 되물었다. 난 고양이를 안 좋아해요. 부인은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저는 고양이를 좋아해요. 고양이는 이기적이고 사랑스럽죠. 개는 너무 착하고 이기심이 없어요. 개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하지만 고양이는 인간적이죠. 도로시가 말했다. 저기 예쁜 도자기 개 인형이 있네요. 자세히 봐도 될까요? 얼라인이 인형을 보려고 벽난로로 다가갔을 때 또 하나의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도자기 인형을 집어든 얼라인이 소파 쿠션에 앉았다. 프리실라가 초콜릿 케이크를 숨겨놓은 그 쿠션 위였다. 프리실라와 앤이 걱정스러운 눈길을 주고받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거만한 얼라인은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도자기 인형에 대해 얘기했다. 떠날 때 도로시는 앤의 손을 잡고 귀에 속삭였다. 우리가 좋은 단짝이 되리라는 걸 알아요. 로이가 앤에 대해 다 말해줬어요. 로이는 집에서 나한테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나 얼라인에게는 무슨 얘기를 털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여자들끼리 얼마나 재미난 시간을 가질까? 저도 자주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자주 오세요. 앤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로이의 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얼라인은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았다. 가드너 부인과는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만 얼라인은 앤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다. 어려운 고비를 넘기자 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혀나 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슬픈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이것이라네.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었는데. 프리실라가 소파 쿠션에 들면서 시 구절을 중얼거리고는 말을 이었다. 케이크가 납작해졌네. 쿠션은 엉망이 됐고. 금요일은 역시 불운한 날이야. 토요일에 오겠다고 통보한 사람들이 금요일에 오다니. 제임스나 아주머니가 투덜댔다. 로이의 실수였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앤한테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앤은 어디 있지? 필이 앤을 찾느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앤은 위층에 있었다. 이상하게 울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웃어버렸다. 러스티와 조지프가 굉장했지 않은가. 그리고 도로시는 좋은 사람이었고. 네, 재밌었네요. 첫 만남에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들하고 굉장히 좋은 그 라포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죠. 어색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저분들이 앞으로 내 식구가 될 텐데 잘 견딜 수 있을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37. 학사가 되다. 죽거나 내일 밤이 되거나 하면 좋겠어. 필이 투덜댔다. 조금만 더 살면 두 가지 소망을 모두 이룰 텐데. 앤이 차분히 말했다. 너야 침착할 수 있겠지. 철학 과목을 아주 편안히 하니까. 나는 내일의 무시무시한 시험을 생각하면 오싹해진다고. 철학 과목에 낙제하면 조가 뭐라고 할까? 낙제하지 않을 거야. 오늘 그리스어는 어땠어? 모르겠어. 괜찮은 답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호메로스가 무덤에서 뛰쳐나올 만큼 형편없는 답이었던 것 같기도 해. 노트를 하도 들여다봐서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날 정도였어. 내일 시험 당하기가 끝나면 이 필아가씨가 얼마나 고마워할까? 시험 당하기라니? 그런 말은 못 들어봤는데. 나라고 새로운 말 좀 만들면 안 되나 뭐? 필이 물었다. 말은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잘하는 거야. 앤이 대꾸했다. 상관없어. 시험이란 거친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가 희미하게 남아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말이야. 얘들아, 우리의 대학 생활이 거의 끝나간다는 걸 실감할 수 있겠어? 난 실감이 안 돼. 프리실라하고 둘이서 레드먼드의 신입생 틈에 끼어있던 게 어제일 같은데. 그런데 졸업시험을 보는 졸업반이라니. 앤이 서운한 듯 말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현명하고 존경받는 졸업반. 우리가 레드먼드에 왔을 때보다 더 현명해졌을까? 필이 물었다. 때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도 하지. 제임스나 아주머니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주머니,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를 돌봐주신 몇 년 동안 저희가 아주 착하게 굴지 않았나요? 필이 물었다.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들 가운데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착한 네 사람이었지. 함부로 칭찬하는 법이 없는 제임스나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직 분별력이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을걸. 물론 그걸 기대하는 게 무리겠지만. 분별력은 경험에서 배우는 거거든. 대학 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거지. 너희가 4년 동안 대학에 다녔고 난 대학 문 앞에도 못 가봤지만 너희보다는 내가 아는 게 훨씬 많을 거야. 정해진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으며 대학에서 얻지 못하는 지식이 너무도 많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다네. 스텔라가 시를 읊듯 읊조렸다. 제임스나 아주머니가 물었다. 레드먼드 대학에서 지금은 쓰이지도 않는 언어며 기하학 같은 쓸데없는 것밖에 더 배웠어? 물론 배웠죠. 저는 배운 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머니. 앤이 말했다. 저희는 우들레이 교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유머는 존재라는 축제에서 가장 화끈한 양념이다. 자기 실수를 비웃되 거기서 배워라. 고민을 웃어넘기되 거기서 힘을 모아라. 장애를 희롱하되 그것을 극복하라. 이 정도면 배울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아주머니? 이 말 굉장히 좋네요. 우들레이 교수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기 실수를 비웃되 거기서 배워라. 고민을 웃어넘기되 거기서 힘을 모아라. 장애를 희롱하되 그것을 극복하라. 이 마지막 장애를 희롱하되 그것을 극복하라는 잘 모르겠는데 요 앞에 실수를 비웃되 거기서 배워라. 이것과 고민을 웃어넘기되 거기서 힘을 모아라. 이 말씀은 정말 가치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비웃어야 될 것은 비웃고 웃어넘기지 않아야 할 것은 웃어넘기지 않는다면 지혜와 이해를 갖춘 셈이 되겠지. 앤, 레드먼드 생활에서는 뭘 배웠어? 프리실라가 물었다. 앤은 천천히 대답했다. 내 생각에는 작은 장애는 웃음거리로 보고 큰 장애는 승리를 예감하는 것으로 보라는 걸 배웠어. 그게 레드먼드가 내게 준 교훈이야. 이번에는 프리실라가 말했다. 내가 배운 것을 말하려면 다시 우들레이 교수님의 말을 인용해야 될 것 같아. 교수님이 연설에서 말한 걸 기억해봐. 우리가 볼 눈과 사랑할 가슴과 끌어모을 손만 가졌다면 세상에는 많은 것이 있다. 남자나 여자에게 또는 미술이나 문학에 있어서나 어디에나 기뻐하고 감사할 것들이 널려 있다. 레드먼드가 그걸 내게 가르쳐줬다는 생각이 들어, 앤. 너희 말을 들어보니 타고난 용기만 있으면 20년 동안 살면서 배울 것을 대학생활 4년에 다 배울 수 있겠구나. 그게 고등교육의 가치일 거야. 난 예전에는 그 점을 인정하지 않았지. 제임스나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럼 타고난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주머니? 타고난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대학에서도 인생에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지. 그런 사람은 100년을 산다고 해도 태어날 때보다 나아지는 게 없어.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운이 나빠서 그런 거지. 하지만 용기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단다. 아주머니의 말에 필이 물었다. 그 용기란 게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아주머니? 아니, 설명하지 않을래요, 아가씨.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게 뭔지 저절로 알 수 있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가르쳐 주어도 절대로 알 수 없지.
그러니까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이 끝나자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다. 앤은 영어에서 최고 우등상을 받았다. 프리실라는 고전에서 우등상을, 필은 수학에서 우등상을 받았다. 스텔라는 전 과목에서 꽤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리고 졸업식이 다가왔다. 예전 같았으면 이날을 인생의 신기원이라고 불렀을 거야. 앤이 말했다. 앤은 로이가 보낸 바이올렛을 상자에서 꺼내 가만히 쳐다보았다. 물론 식장에 그 꽃을 가져갈 작정이었지만 눈이 다른 상자로 쏠렸다. 거기엔 6월이 오면 에이번리 초록지붕지 마당에 피던 백합처럼 향기롭고 싱싱한 백합꽃이 담겨 있었다. 길버트 블라이드의 카드가 옆에 놓여 있었다. 앤은 길버트가 왜 졸업식에 꽃을 보냈는지 궁금했다. 지난 겨울에는 길버트를 자주 만나지 못했다. 길버트는 크리스마스 휴가 뒤로 패티의 집에 딱 한 번 찾아왔고 둘은 다른 데서도 마주치지 않았다. 길버트가 최고 우등 졸업과 쿠퍼상을 목표로 대단히 열심히 공부하느라 사교 모임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도 앤은 알았다. 앤은 겨울 동안 즐거운 사교 생활을 하며 보냈다. 가드너 가족과 자주 만났고 도로시와 무척 친해졌다. 대학 친구들은 언제라도 로이와 앤의 약혼 발표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다. 앤 자신도 기대했다. 하지만 졸업식장으로 가기 전 앤은 로이가 보낸 바이올렛을 던지고 길버트가 보낸 백합꽃을 들었다. 왜 그랬는지는 앤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다. 어쩐지 오래 열망했던 대학 졸업식에는 에이버니의 옛 시절과 꿈, 우정이 어울리는 것 같았다. 예전에 앤과 길버트는 학사모를 쓰고 졸업 가운을 입고 대학을 졸업할 날을 그리워하며 즐거워했다. 마침내 그 멋진 날이 왔고 로이가 보낸 바이올렛은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옛 친구가 보낸 꽃이 그와 나눈 오랜 열망의 결실에 어울리는 것 같았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날이지만 막상 그날이 되자 영원히 남을 한 가지 기억은 총장이 사각 모아 졸업장을 수여하면서 학사로 불러준 장면이 아니었다. 앤이 들고 있는 백합꽃을 보고 길버트의 눈이 반짝였던 일도 아니고 단상 위에 앤 곁을 지나던 로이의 우울한 표정도 아니었다. 얼라인 가드너의 겸손한 채 하는 축하 인사도 도로시의 활달한 축하도 아니었다.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아픈 느낌이 오래 기다려온 이날을 망쳤다. 씁쓸한 감정이 희미하지만 지워지지 않고 남았다. 그날 밤 인문대 졸업생들의 파티가 있었다. 앤은 파티에 갈 준비를 하면서 평소에 걸던 진주 목걸이를 치우고 크리스마스 날 초록 지붕집에 배달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실 같은 금줄에 작은 핑크빛 에나멜 하트 메달이 달린 목걸이였다. 그 상자에 든 카드에는 옛 친구 길버트가 행복을 빌면서 라고 적혀 있었다. 앤은 어린 시절 길버트가 자기를 홍당무라고 놀린 뒤 분홍색 하트 모양의 사탕을 주며 화해하려고 애쓰던 날의 추억이 떠올라 웃었다. 길버트에게는 곧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지만 목걸이는 걸어본 적이 없었다. 오늘 밤 앤은 꿈 같은 미소를 지으며 흰 목에 그 목걸이를 걸었다. 앤과 필은 레드먼드 대학까지 나란히 걸어갔다. 앤은 말이 없었고 필이 수다를 떨다가 불쑥 말했다. 졸업식이 끝나면 곧 길버트 블라이드와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약혼 발표가 있을 거라는 말을 오늘 들었어. 너도 그 소식 들었니? 아니, 사실인 것 같아. 필이 가볍게 말했다. 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옷깃 속으로 손을 넣어서 금목걸이를 움켜쥐었다.
힘껏 비트니 목걸이 줄이 끊어졌다. 애는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떨리고 눈이 쑤셨다. 그러나 그날 밤 애는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고 길버트가 춤을 청하러 오자 약속이 밀려있다며 새침하게 거절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 옷이 얇아 추웠던 몸을 불가에서 녹일 때도 앤이 가장 활달하게 그날의 행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임스나 아주머니가 사그라드는 불꽃을 살리며 말했다. 너희가 떠난 뒤 무디 스퍼전 맥퍼슨이 집에 왔다. 저런 무도회가 있는 줄도 모르더구나. 그 사람은 귀가 삐쭉 튀어나오지 않도록 머리에 고무줄을 감고 자야 될 것 같더라. 날 좋아하던 남자한테 그렇게 시켰더니 확실히 좋아졌지. 나중엔 그 일을 두고 날 용서하지 않았지만. 무디 스퍼전은 무척 진지한 사람이에요. 귀보다는 좀 더 심각한 문제에 신경 쓸걸요. 아시다시피 목사가 될 거잖아요. 프리실라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래, 하느님도 사람의 귀 모양 따위는 신경 쓰지 않으실 테지. 제임스나 아주머니는 무디 스퍼전에 대해 더 이상 험담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풋내기라 해도 사제가 될 사람은 존경했으므로. 이 챕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예쁜 화보 같은 그림이 사파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앤의 뒷모습인데 앤이 그 패티의 집, 자기 하숙집에서 로이가 준 그 목걸이를 빼고 길버트가 준 소박하지만 그들의 추억이 담긴 하트, 그 핑크색 하트가 달려있는 목걸이를 거는 모습입니다. 왜 길버트가 춤추자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새침하게 거절했을까요? 그러니까 앤이 자기 마음하고는 좀 다르게 계속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럴 때가 좀 있죠. 다음 38, 가짜 새벽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딸 반에서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양성 반응이죠. 확진자 친구가 나와서 저희 가족이 완전 멘붕이었어요. 갑자기 주일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잘 쉬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딸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므로 지금 빨리 보건소로 가서 온 가족이 검사를 받아라.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갔죠. 근데 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딸 반 친구들 가족들이 그냥 다 와 있더라고요.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도 검사하고 저도 검사하고 그리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2주 동안 반드시 자가 격리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집에서 2주 동안 있었죠. 근데 물론 결과는 그 다음날 바로 나와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모두 음성이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 모두 다 음성이었어요. 결과는 음성이었는데,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검사를 했으면 2주 동안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2주가 끝난 뒤에도 다시 가서 재검을 해야 돼요. 재검을 하고 음성이 나오면 그 다음날 12시, 낮 12시에 딱 그 자가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꼬박 2주 동안 정말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딸은 밀접 접촉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꼭 자가격리를 해야만 됐고 저는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외출을 해도 되는데 아이가 집에 있는데 엄마는 답답하니까 나갔다 오마, 넌 집에 있으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집에서 마켓컬리, 배민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왜냐면 밥할 기운도 너무 없잖아요. 사실 엄마들은 다 아실 텐데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 공부시키고 또 저희 딸은 지금 아무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있어서 제가 거의 집에서 홈스쿨링을 해주고 있는데 와, 이게 선생님까지 하려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 친자녀를 가르쳐 보신 분들은. 그래서 너무 힘들죠. 이게 또 그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 힘듦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주 동안 솔직히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어차피 코로나여서 나가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뭐
원래 집에 있으니까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2주 거의 다 돼갈 무렵에, 그러니까 한 11일, 12일쯤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치기 직전에 격리가 풀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원래도 조심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도 외출은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콧구멍을 쑤시는 검사를 한번 하고 나서는 정말 코로나가 코앞에 와 있구나. 이거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랑 만났던 사람, 한 반 친구,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친구가 걸리게 되면 나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그 결과가 항상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요즘에는 근신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항상 좀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제가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는 구독자분께서 몸이 많이 아프시다, 요양 중이다라는 글을 가끔 남겨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아직도 누워 계시는지, 조금 차도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제 채널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도, 스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듣기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모두 다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런 것 좀 하지 마. 엄마 무슨 100만 유튜버처럼 그렇게 막 소통하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우프네. 아니, 근데 여러분, 100만 유튜버만 소통하라는 법 있어요? 100명 유튜버는 소통할 수 없습니까? 100만 유튜버나 100명 유튜버나 소통할 수 있고, 내가 내 구독자 걱정하겠다는데, 내가 걱정이 된다는데, 참, 찌집해. 어쨌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건강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멘붕이고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는 거고요. 38. 가짜 새벽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 내가 A번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즐거운지. 하지만 패티의 집을 영원히 떠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지. 앤이 린드 아주머니의 조각 누비 이불을 상자에 꾸리면서 말했다. 우리들의 웃음소리가 밤마다 미스 패티와 마리아의 꿈속에서 메아리치지 않을까? 필이 말했다. 미스 패티와 마리아는 세계를 두루 돌아보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앤이 행복한 3년을 보낸 파란 방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나는 다음에 올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여기 내 환상과 꿈을 남겨두고 갈 테야. 앤은 이 방에서 창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드렸고, 창 너머로 솔숲 뒤로 해가 지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또 여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봄이면 창틀에 내려와 앉는 개똥지 바퀴를 반갑게 맞았다. 누군가 울고 웃고 즐거워하고 슬퍼했던 방을 영원히 떠날 때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무엇이 추억처럼 거기 남아있게 되리라. 필이 말했다. 누군가 꿈꾸고 슬퍼하고 기뻐하며 살았던 방은 그 방의 주인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 방만의 독특한 개성을 얻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50년 뒤에 이 방에 들어오면 방이 나한테 앤! 이라고 말할 것만 같아.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얼마나 수다를 떨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재미난 모임을 했어. 세상에. 6월에 조와 결혼하면 난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겠지? 하지만 지금은 이 아름다운 레드먼드 시절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 나도 그런 소망을 품을 정도로 너무나 아쉬워. 나중에 우리한테 아무리 기쁜 일이 생긴다 해도 우리가 여기서 살며 누렸던 것만큼 아무 책임 없이 기뻐하며 지낼 것 같지는 않아. 그런 세월은 영원히 끝났어, 필. 앤이 말했다. 러스티가 방으로 들어오자 필이 물었다. 러스티는 어떻게 할 작정이야? 러스티를 따라 방으로 들어오던 제임스나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내가 집에 데려갈 거야. 조지프랑 세라랑 같이. 셋이서 함께 사는 법을 터득했는데 서로 떼어놓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
고양이나 사람이나 함께 사는 법은 배우기 어려운 교훈이거든. 앤이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러스트랑 헤어지게 돼서 속상하지만 초록지붕 집에 데려가 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고양이를 싫어하시고 데이비는 날마다 괴롭힐 거고요. 게다가 제가 집에 그리 오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서머사이드 고등학교에서 교장직을 제의받았어요. 받아들일 거야? 필이 물었다. 아직 결정을 못했어. 앤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필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앤의 계획은 로이가 입을 열 때까지는 정해질 수가 없었다. 그가 곧 말을 하리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그가 내 청혼을 받아주겠소? 라고 말하면 앤이 네 라고 대답하리라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앤 자신도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을 초조해하면서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앤은 로이를 깊이 사랑했다. 상상했던 사랑과 다르다는 것이 사실이기는 했다. 하지만 앤은 자신에게 되물었다. 인생사가 어디 상상대로 되던가? 그것은 어린 시절 되풀이했던 다이아몬드에 대한 환상과 같았다. 보랏빛 광휘가 돌 거라고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처음 차가운 반짝임을 보았을 때 같은 실망감이었다. 하지만 로이는 좋은 사람이고 함께 아주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열정은 빠져 있었지만 그날 저녁 로이가 와서 앤에게 공원에 산책하러 가자고 청하자 패티의 집 사람들은 로이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했다. 그리고 앤이 어떤 대답을 할지도 알았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다. 제임스 아주머니가 말했다. 앤은 복이 많은 아가씨야. 스텔라가 어깨를 들썩이며 대답했다. 그렇죠. 로이는 좋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질투하는 말같이 들리는구나, 스텔라. 제임스 아주머니가 꾸짖듯 말했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전 샘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앤을 사랑하고 로이를 좋아해요. 모두들 앤이 훌륭한 신부감이라고 말하고 가드너 부인까지도 이제는 앤을 좋게 생각해요. 천생연분 같지만 의구심이 생겨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머니. 스텔라가 침착하게 말했다. 로이는 비 오는 날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닷가의 작은 정자에서 앤에게 결혼해달라고 말했다. 앤은 로이가 그 장소를 택한 것이 참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로이는 어디서 베끼기라도 한 듯 아름다운 말로 청혼을 했다. 루비 길리스의 애인 가운데 한 명이 연애와 결혼이라는 글에 나온 말을 인용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분위기였다. 굉장히 진지했다. 로이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분위기를 깰 만한 어색한 대목도 없었다. 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해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오싹할 정도로 냉담했다. 로이가 입을 다물고 대답을 기다리자 앤은 네라는 운명적인 말을 하려고 입술을 달싹였다. 그런데 그때 앤은 절벽에 매달린 사람처럼 몸이 떨렸다. 갑자기 눈앞이 안 보이며 불이 반짝하는 순간이었다. 한순간 몇 년 동안 배운 것보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 앤은 로이가 잡은 손을 뺐다.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앤이 거칠게 외쳤다. 로이는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약간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로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무슨 뜻이요? 로이가 더듬더듬 물었다.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하겠어요. 앤이 필사적으로 되풀이해 말했다. 왜 못한다는 거요? 로이가 더 차분하게 물었다. 왜냐면